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자, 칼 오르프라는 사람이 작곡한 까르미나 부라나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가슴이 막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이 오프닝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점점 이제 조용히 밑에서부터 막 올라갑니다. 합창단이 낮은 목소리로 굉장히 박자에 맞춰서 점점 격렬해지는데요. 까르미나 부라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라틴어인데요. 이런 시귀절을 가지고 만든 음악, 나중에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작곡가가 이 칼 오르프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합창곡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일종의 칸타타를 만들어냅니다. 칸타타는 또 뭐야? 칸타타요. 칸타타는 사실 이제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도요, 이 칸타타를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악 용어 사전을 찾아봐도 이걸 쉽게 설명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칸타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악 용어 사용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으로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게 칸타타예요. 그게 칸타타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지 않고 음악만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짧은 단편 연극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칸타타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격렬한 오프닝. 오프닝에 처음에 했던 가사도 오 운명의 여신이여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매체에서 이 음악을 사용을 합니다. 웅장하면서도 무시무시하고 실제로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실컷 즐기면서 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내용을 라틴어로 굉장히 좀 진중하게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그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살아 계실 때 정말 그 한창 유명할 때 자기 콘서트 오프닝 트레일러로 이걸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웅장한 음악 또 하나 들어볼까요? 이건 또 글쎄요. 말 표현으로 웅장하다기보다는 위풍당당하다고 해야 될까? 네. 엘가의 위풍당당한 행진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악기 연주자가 굉장히 이제 아주 복잡한 음악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시작을 하는 음악이에요. 아주 요란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곡의 중간 부분에 무슨 멜로디가 나오느냐 들어보시죠. 제목도 위풍당당한 행진곡 1번입니다. 엘가는 영국 작곡가입니다. 에드워드 7세 대관식을 위해서 대관식 성가를 바로 이 멜로디로 만들어내고요. 짧은 행진곡이라 사실 이 막 외국에서도 이제 학교 졸업식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제목만 알면 이런 음악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쉽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엘가의 위풍당당한 행진곡 6개입니다. 네. 6개예요. 5개까지가 완성된 곡이 하나가 있고요. 6번째가 이제 미완성된 곡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곡은 시리즈로 만들려고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몇 번이었지? 이렇게 하다가 이게 1번에 이 곡이 나오는구나. 이래서 이제 다른 곡들을 들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출발이죠,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악 교육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음악들을 많이 들어봐야
드디어 내가 여기에 접하고 내가 나중에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듣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어른 돼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어렸을 때 경험이에요. 그 어렸을 때 경험이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공연장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도 이런 수업 시간에 이런 음악을 많이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수업 개편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국영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예체능 과목을 줄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너 악기 배울 시간에 지금 영어 해야지, 수학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입장으로서 음악 과목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불안감이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아주 멋진 대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키팅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얘들아, 다른 과목들, 정말 우리한테 인생을 사는데 정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수단과 같은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 시나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는 인생의 그 자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받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할까? 그 마지막 목표는 예술인 거죠.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이 없다.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철학적인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또 과학적인 이유도 많죠. 특히 이제 클래식 음악의 그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들으려고 한다면 그 뇌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논리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또 창의력이 항상 동시에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 음악 외에 다른 곳에도 분명히 작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음악을 예전에 어느 방송사의 그 뉴스 프로그램 시그널로 들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기쁜 음악인데 이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구스타브 홀스트라고 하는 역시 영국 작곡가입니다. 이 영국 작곡가의 행성, 각각의 행성들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각각의 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화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 뭔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스타워즈. 같은 음악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스타워즈 음악 아니고요. 스타워즈 음악을 작곡한 존 윌리엄스도 이런 음악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영화 음악 같은 음악이죠. 전쟁을 가져오는 자. 아까는 기쁨을 가져오는 자, 이건 전쟁을 가져오는 자. 이게 행성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실 이분은요, 어떤 과학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점성하게, 점성술에 관심을 가진 다음에 이 곡을 썼어요. 그래서 순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두지 뭐 이렇게 안 갑니다. 뭐 지구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처음에는 좀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화성을 앞으로 끌어내고요. 이렇게 행성이라는 모음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해왕성까지. 그래서 영화 음악과 클래식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화 음악을 만들 때부터 클래식 작곡가들을 섭외를 했고 지금은요, 많은 클래식 작품들이 영화 음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목이 1812년 서곡입니다. 여러분, 1812년에 만들어진 서곡이 아니고요. 18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폴레옹군이 계속 쳐들어올 때 러시아가 이깁니다. 막 쳐들어옵니다, 점점. 네, 프랑스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이걸 이제 격파를 시키려고 막 대포를 쏩니다. 여러분, 진짜 대포 등장합니다. 음악에서요.
네, 악보에 대포를 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대에서 어떻게 대포 쏘냐고요? 옛날에 쏜 적도 있었대요. 쏜 적도 야외 공연에서 뭐 이제 어떻게 이제 대포를 안 넣고 소리만 나는. 굉장히 강렬한 음악이죠. 영화 V4 벤데타라는 영화에 아주 강렬하게 등장을 하는 클래식 음악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영화에서는요, 이제 런던에 있는 영국의 국회의사당이 폭파되는 씬이 나옵니다. 영국의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독재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고, 그때 이 국회의사당이 폭파가 되면서 이 서곡을 굉장히 멋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클래식 음악이 영화에 적절하게 사용된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런 정치적인 사회의 격동적인 분위기의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음악도 있죠. 영화가 아닌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2차 대전 때 정말 그 반유대주의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인들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바그너라는 사람의 음악이 그 중심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가 작곡했던 타노이저라는 오페라의 맨 처음에 나오는 서곡입니다. 바그너, 이 음악보다는요, 사실 이 바그너라는 이 사람 인생 자체가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히틀러나 나치가 이 바그너의 음악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바그너의 음악은 반유대주의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그너의 음악을 연주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언제나 그런데 바그너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러시아에서 쿠데타 한번 일어났을 때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용병 그룹이 있었죠. 민간 용병 그룹.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많이 됐었는데, 그 바그너는 이 바그너 이름을 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네오나치들이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좋아했던 음악가 이름을 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인 사건의 중심에 항상 이름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그너고요.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소용돌이의 가운데 있었던 작곡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